안녕하세요. 연프방정식입니다. 솔로 민박 영향편에서 또 한 차례 폭풍이 일었습니다. 24기 영식을 둘러싼 사건과 사고인데요. 방방 뛰어가서 사진 찍기, 이른바 방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식을 안타까워했던 사람들부터 영식도 책임이 있지 않냐라는 사람, 영식에게 발전이 없다라는 사람,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는 1년간 부지불식간의 전국적 지명도를 얻게 된 영식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됐던 용담에 대해서는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 영식을 위한 변명과 성찰입니다. 큰 인기를 끌었던 24기를 통해서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이사 영식이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유명세라는 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TV에 나오는 우스꽝스러운 사람, 어쩌면 좀 모자란 사람, 어쩌면 바보, 그런 이미지였어요. 이사 옥순에게 푹 빠져서 허둥대고 마치 어린이로 돌아간 것 같은 철부지 모습에 심하게 말해서 침도 흘리고 모자란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이 모든 장면들이 그대로 공중파로, 케이블로, 온디맨드로, 유튜브로 무한 재생산되면서 박제되고 말았죠. 이렇게 이사 영식이 전 국민 앞에 발가벗겨지고 망가지는데 1등 공신은 바로 그 이미지를 열심히 소모하면서 이득을 챙겨온 우리들입니다. 손장 엔터가 그 선봉에 있었고요. 수많은 유튜버들이 이사 영식을 조롱하면서 가지고 놀았고, 우리 시청자들은 그 확대 재생산되는 영상들을 안죽감 삼아서 웃고 즐거워했죠. 지복행은 이사 영식에게 재기의 기회가 아니라 이미지 재생산의 기회가 됐고요. 유명세는 더 커졌지만 본인의 이미지는 더 고착화되고 말았어요. 일단 사회에 나온 이사 영식이 겪었을 모습을 상상해 보자고요. 주위 사람들이 다 그를 알아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신기한 사람이죠. 눈앞에서 보고 있다는 게 신기해요. TV에서 보던 사람인데 말을 걸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재밌죠. 다들 속으로는 이 사람 못난 사람 이런 생각 깔려 있어요. 우러러보는 존경의 대상 당연히 아니고요. 좋아하는 연예인, 팬심도 아니고요. 그냥 TV에서 보던 사람에 대한 호기심, 재미 이게 전부라는 거죠. 앞에서는 팬이에요, 팬이에요 하면서 사진 찍어달라고 했겠죠. 근데 친구들한테 가서 보여주면서는 똑같아. 완전히 어리버리, 여리버리 이러면서 웃었을 수도 있고요. 뭐 아주 바보 같진 않더라 하면서 조금 다른 시선도 전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 기저에 깔린 마음은 모두 이사 영식에 대한 고착화된 바보 이미지라는 겁니다. 암울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1대1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관계는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이사 영식 옆에 남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밖에 없게 되죠. 엄마 같은 마음, 아빠 같은 마음, 측은지심을 가진 착한 마음씨를 가진 일부의 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그를 안타까워하면서 챙겨주겠죠. 대부분은 영식보다 나이 많은 사람, 윗사람들이겠고요. 그 누가 이사 영식과 1대1의 진실한 사랑을 하고 싶어 할 것이며 끈끈한 우정을 나누고 싶겠어요. 24기 방송 이후에 소개팅이 단 한 건도 안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이성교제는 전혀 못한 것 같고요. 만약에 동성 친구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놀리는 게 재밌어서 혹은 유명인의 친구라는 타이틀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정말 걱정하고 아끼는 친구인지 이사형식은 이건 놀아봐야 됩니다. 이사형식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와, 나 유명해졌네. 헬렐레. 이사형식이 이런 사람이었다면 그러면 더 이상 뭐 할 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사형식은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고착화된 이미지를 벗고 싶었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단련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노력이 결실도 맺었습니다. 많이 어른스러워졌고 몸도 좋아졌어요. 어쩌면 촌장 엔터 측은 이사 영식에게 미안했을 수도 있어요. 뭔가 너무했다 싶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솔로 민박의 기회를 다시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제목부터 순수남 특집이었죠. 오직 이사 영식을 위한 특집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이렇게 봅니다. 나머지 출연자들은 뭐 억지로 순수남이다 갖다 붙였지만 순수남의 대명사들이라 보기는 어렵죠. 솔직히 좀 무서운 생각도 드는 게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촌장 엔터는 그저 또 한 번 이사 영식의 바보 이미지를 활용해서 어그로를 끌고 시청률을 올리고 싶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의도가 뭐였든 이제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출연 기회가 생겼으니까 이사영식은 열심히 준비해서 고착화된 나쁜 이미지를 열심히 탈피했으면 되는 겁니다. 한계가 있을지언정 방송으로 생긴 나쁜 이미지는 방송으로 다시 풀어야죠. 그 무거운 한 걸음을 떼기에 최적의 기회가 바로 이 솔로 민박이었습니다. 진정성 있게 자신의 실수를 반추하면서 조심조심 촬영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작진이 섭외해 놓은 출연진이 결코 이사영식에게 유리한 조합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잘 모르는 남자들하고 함께 출연하고 그래서 서로 대면대면했다면 그리고 이사영식이 막내가 아니고 형 노릇을 조금 할 수 있었으면 가정이긴 하지만 저는 이사영식의 상황은 훨씬 나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못했어요. 일단 5명 중에 막내였고요. 이번 남자 출연자 중에 2명이 특히 문제였죠. 이칠영식과 이사영수. 이칠영식부터 얘기하면요. 이칠영식은 원래 이사영식과 친한 건 아니었죠. 그런데 그 특유의 너스레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친화력 갑이에요. 단박에 친한 척 하는데 정말 선수예요. 게다가 이칠영식이 형이잖아요. 바로 심리적 우위를 점해버린 거죠. 갑자기 뭐 대단한 동생으로 대우하면서 레전드 레전드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사영식이 혹했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칠영식 같은 사람을 조심했어야 되죠. 정확히 24기 방송 때의 그 이미지만으로 이사영식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보 이미지 그냥 그거잖아요. 레전드라고 하는 말이 칭찬이 전혀 아닙니다. 24기 방송 동안 재밌는 장면을 만들었다 그런 뜻이죠. 이칠영식이 이사영식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기서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이사영식을 활용해서 재밌는 장면을 만들고 싶다. 거기서의 레전드였다 이것뿐이죠. 이사영수는 어땠나요? 이사영수는 일면으로는 대단히 신사적인 사람이고 대단히 진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킬과 하이드처럼 전혀 딴 사람처럼 바뀔 때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사영식을 대할 때예요. 같은 창원에 사니까 방송 이후로도 몇 번은 만났을 것 같아요. 다른 누구보다 친분을 쌓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정을 쌓았냐? 아니죠. 이사영수는 나름 엘리트잖아요. 24기 본방 때도 이사영식을 무시하는 마음이 기저에 강하게 있었어요. 무시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친분은 쌓인 상태가 된 거죠. 그야말로 이사영식을 놀려먹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되어버린 게 지금의 이사영수였던 겁니다. 또 1년 가까이 그런 관계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이사영식을 놀려먹는데 거리낌도 전혀 없고 죄책감도 전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제작진이 진짜 이사영식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면 이런 사람들을 같이 섭외하면 안 되죠. 아무튼 첫날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영식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이칠영식의 놀림이 바로 시작되고요. 영식이 2명이니까 이사영식 보고는 벙식으로 하라고 합니다. 제가 제 리뷰 때 말씀을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이 장면에 정말 어안이 벙벙했어요. 와, 정말 이사영식에게는 치욕적인 제안이잖아요. 어안이 벙벙 이미지를 벗겠다고 단단히 각오하고 나온 자리인데 이름을 벙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단박에 거절했어야죠. 화내고. 형님 저 그때와는 다른 영식입니다. 그런 이름은 안 쓸게요. 했어야죠. 이칠 영식에게 악의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재밌자고 한 뭐 나름 참신한 이름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냥 그걸 웃으면서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자기한텐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사영식이 이번에 진중하게 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사영식은 아이 좀 미쳐서 해야 재밌지 않냐 그러면서 희죽거리고요. 본인한테는 24기 때 네 모습이 최고였다고 합니다. 너무 나쁘죠. 설령 그게 놀리는 말이 아니라 이칠영식의 진심이라고 해도 왜 이사영식이 이칠영식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까, 여기서. 그게 이사영식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리가 없잖아요. 바보 이미지가 연애에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그냥 재미에만 도움이 되죠. 이칠영식은 철저하게 자기 재밌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여자들이 등장하면서 다들 이사영식만 알아보죠. 당시에는 27기가 막 방송됐을 때인데도 27기보다 이사영식이 더 유명해요. 그만큼 지겹도록 이미지가 소모되어 왔다는 거죠. 여자들도 뭐 출연자들마다 경중은 있지만 이사영식의 나쁜 이미지를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그럼 사실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24기 영식의 이미지를 계속 소환하면서 대화를 걸었던 출연자가 바로 용담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칠 영식이 여자들 앞에서 앞으로는 호칭 영식, 벙식으로 하면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막 박수를 치면서 정말 신나해하면서 좋아한 게 용담이었어요. 바로 별 보러 가자고도 하죠. 이 얘기는 용담 이야기 때 마저 하겠습니다. MC들도 벙식이라는 호칭 쓰면 안 된다고 걱정을 하는데요. 용담이 막 좋아하니까 뭐 이사영식도 웃으면서 그러자고 합니다. 되돌릴 수가 없죠, 이제. 시작부터 단단히 꼬인 거죠. 이번에는 정말 진중하게 촬영하고자 했지만 동료 출연자들을 완전히 잘못 만났어요. 그렇게 놔두는 형들이 아니었고 심지어 여자 출연자 일부가 동조까지 하면서 벙식이라는 호칭을 받아들였고요.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첫날은 정말 잘 버티더라고요. 여자 출연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고 농담도 하면서 뭐 젠틀한 모습도 보여주고 시청자 입장에서는 정말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사영식이 첫 번째 실수를 한 게 저는 용담의 마음을 착각한 거라고 봅니다. MC들도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용담은 이사영식에게 전혀 마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사영식과 짝이 되는 것을 가장 싫어했을 사람이 바로 용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날 오는 백합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여자 출연자 중에 이사영식이 나온 방송을 다 보고 지복행까지 보고 온 사람이 용담이었고요. 기존의 바보 이미지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그것에 기반해서 이사영식에 대한 가장 강한 선입견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용담이거든요. 이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사영식은 차라리 가능성이 제로일지언정 첫인상 튤립에게 그냥 계속 가는 것만 못했어요. 이사영식은 기존 이미지를 벗고자 했죠. 그 생각은 좋았는데 뭔가 핀트가 빗나갔다는 것을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탈피하고 싶었던 바보 이미지는 순정남 이미지 때문이 아니었어요. 순정남이 뭐가 나쁜가요? 이사 옥슨에게 끝없이 직진했기 때문에 바보가 된 게 아니고요. 이사 옥슨에게 직진하는 과정에서 우스꽝스러운 시도나 지나친 눈물 혹은 뭐 과장된 행동,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이해력 이런 게 누적된 거거든요. 뭔가 단단히 착각을 했어요. 튤립이 마음에 드는데 튤립의 마음은 내가 아닌 것 같다. 내가 튤립에게 계속 가다가는 24기 때와 똑같이 바보가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사영식의 노력은 인정합니다. 뭔가 달라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마음도 그렇게 크지 않았음에도 적당한 저울질과 주변 펌프질을 받아서 용담으로 갈아타게 된 거죠. 용담의 마음을 전혀 잃지 못했던 것은 아쉬운데 그건 또 사실 이사영식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용담이 솔직하지 못했던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3일차 오후에 그 방방 사건, 싸대기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사영식은 좀 위태위태하긴 했어도 제법 잘 버텨오고 있었거든요. 사기 데이트에서 용담의 냉담한 마음을 전혀 읽어내지 못했지만 뭐 그건 용담의 잘못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시한폭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사영식 스스로 단단했던 마음의 무장 상태가 좀 흐트러졌어요. 3일차 낮에 용담과의 사기 데이트가 굉장히 좋았다고 오해를 했고요. 그 오해 때문에 자신감도 좀 붙었죠. 더 경계하고 더 조심하고 더 진중해야 한다는 경계심이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3일차가 되면서 남자 출연자들이 더 거리낌이 없어졌어요. 친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더 친해졌다고 일단 하죠. 그러다 보니까 더 악랄해집니다. 이칠영식과 이사영수는 끊임없이 이사영식을 놀려먹어요. 하면은 뭐 센터에 서라고 하고 앞에서 진두지휘 하라고 하지 않나. 재미만을 위해서 예능 플레이어로 자꾸 써먹으려고 합니다. 물론 바보 이미지를 활용하는 거죠. 이사영식이 처음에는 좀 꺼리끼는 게 있었는데 3일차가 되니까 본인도 느슨해진 마음인데다가 형들의 요구가 거침이 없어지니까 그냥 막 어울려서 들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형들이 자신의 행동을 보면서 재밌어 하니까 또 본인은 으쓱해지는 거죠. 이사영식은 바로 이런 상황을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이사영식 본인의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 반대죠. 그 사람들이 당신을 우습게 보고 인형놀이 하듯이 가지고 놀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철저히 구분해야 되죠. 여기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로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안 그래도 위태위태했던 이런 상황에서 제작진은 이사영식을 극한의 심리 실험으로 몰고 갑니다. 24기 때와 유사한 세팅을 차려놔요. 이사영식이 이사옥순에게 바보같이 우스꽝스럽게 뛰어갔던 바로 그 장면 말이죠. 누구나 그때가 기억날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자, 너 어떻게 할래? 잔인하죠. 당시 현장을 함께 겪었던 이사영수가 제일 먼저 반응해요. 바로 이사영식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번에는 뛰어봐야 그때랑 똑같으니까 재미없어. 그러니까 이번엔 굴러봐. 분명히 농담인데요. 기분 나쁜 농담이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3일째 계속 이사형식을 놀려먹던 남자 출연자들은 이제 역치가 낮아져서 이런 모욕성 농담에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그 농담을 이칠 형식이 릴레이로 받아서는 자기도 뛰겠다. 그러니까 농담을 농담이 아니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나 당당하니까 이사 형식은 헷갈리는 겁니다. 이거 정말 별거 아닌가 보네. 모욕적인 거 아니구나. 나 해도 되는구나. 내가 뛰어가면 용담이 또 감동할까? 24기 때로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국화와 백합을 제외한 모두가 공범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작진이 이 잔인한 판을 깔았고요. 이사형수는 방방뛰기 아이디어를 끄집어 와서 권유했고요. 이칠영식은 시범을 보이면서 이사형식을 마음을 흔들어 놨고, 이칠영호, 이칠팔영철도 막 함께 웃으면서 거들었고요. 장미와 튤립도 이 모든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사형식을 놀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따라하고 있다는 걸. 근데 그냥 나이브하게 재밌다고만 생각해서 그들을 제지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했고요. 드디어 이사형식의 차례가 되는데 이제는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하지만 결국 이사형식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아, 그동안 잘 버텼는데 이사형식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구나. 수많은 악마의 속삭임이 그를 다시 구렁텅이로 이끌었고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사형식 여기서 지지 마십시오. 여기서 지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성공을 못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도 24기 때보다 멀리 왔고요. 훨씬 성장했습니다. 다음에는 마침내 바보 이미지를 완전히 벗고 사랑도 찾을 거라고 믿습니다. 연포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